부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개인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먼저 부자의 길을 간 사람이 이건 하지 마라 라고 알려준다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는 일을 훨씬 더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오늘은 Say No라는 1000억원대 부자가 쓴 책 Say No의 가르침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찰리 채플린 아시죠? 채플린의 영화 중에서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즈란 영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현대 사회를 냉혹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요. 영화에서 자본가는 스크린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자들은 담배 한 대 필 틈도 없이 일합니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의 원칙에 따라 노동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끊임없이 일하게 됩니다. 90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 영화 속 풍경은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에만 없을 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건 똑같죠. 세이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일은 뭐냐? 아무리 노력해도 남들보다 돈을 더 벌기 어려운 일 있죠. 그런 일들은 모두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머리를 쓰는 직업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편의점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편의점 직원에게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 있잖아요. 큰 기대 안 하고 물건을 사죠. 편의점 사장도 마찬가지겠죠. 편의점 직원이 아무리 친절해봐야 사장이 월급을 잘 올려주진 않을 겁니다. 편의점은 가까운 곳을 가기 마련이고 친절하다고 꼭 그 편의점을 고집하는 고객이 적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있고 또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법무사 수수료 같은 일입니다. 부동산을 사면 등기부 등본에 이 부동산은 내 거요 하는 등기를 올리게 되죠. 이 과정이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법무사에게 일을 위임합니다. 법무사가 아무리 일을 잘해줘도 법무사 수수료는 지역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등기는 그냥 등록하면 끝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잘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등기부 등본에 뭐 글씨가 예쁘게 써지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이런 일도 컨테이너 벨트 앞에서 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받는 돈이 고객의 수에 상관없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법무사는 내가 친절하면 고객의 수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게 아니겠죠? 반면에 공무원 같은 직업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민원을 처리해도 내 월급은 똑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셈이죠. 이런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이노는 당장 뛰쳐나오라고 조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말이죠. 주의할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직업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기도 하고 밖에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의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일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용사로 일하면서 미용실 경영, 손님 응대, 미용 기술들을 익혀서 독립한다면 내가 끌어들이는 고객 수만큼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건 컨베이어 벨트 밖의 일이 됩니다. 이렇게 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활로를 찾느냐에 따라 부자의 일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완전히 틀렸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내 일이 정말 즐겁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열에 둘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은 딱 반대입니다. 한 연구에서 부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하는 일이 즐겁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누군간 그러겠죠? 부자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고 나는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라고요. 부자들은 운이 좋은 거라고 말이죠. 세이노가 보기엔 일의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백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이 있는데요. 일을 하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그저 우연한 기회가 29%, 시행착오가 27%, 예전 직업과의 관련성이 12% 등이었습니다. 이 설문이 뜻하는 건 뭘까요? 백만장자들이 처음부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딱 고른 게 아니란 겁니다.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됐고 그 일로 부자가 된 겁니다. 세이노 씨가 보기에 부자들이 다른 점은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책을 사고 퇴근 후에 시간을 갈아넣고 공부하고 처음엔 잘 몰랐지만 공부를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학창시절의 공부를 떠올려 보자고요. 내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은 내가 잘하는 과목인가요? 아니면 못하는 과목인가요? 대부분은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 흥미를 느낍니다.
처음부터 좋아하는 게 아니고 흥미를 느끼고 노력하면서 점차 잘하게 되고 그게 다시 흥미로 이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좋아하는 일은 없습니다. 잘하면 좋아하게 되는 거죠.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건 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마인드로 덤벼보세요. 내가 만약 남성복 판매 사원이라면 옷감의 종류부터 안감, 단추 등등 옷의 재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거죠. 재단 과정, 원가 계산, 손님에게 어떤 멘트를 해야 더 잘 팔릴 수 있는지 등등 내 일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파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느 순간 찾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추어 일하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란 시죠. 천상병 시인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동량을 받아서 시를 쓰는 일이 많았죠. 아내와 결혼한 후에는 아내가 찻집을 운영해서 그 돈으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반면 류시와 시인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시만 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글을 골라서 출판도 했기 때문입니다. 두 시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세상이 뭐라건 자신만의 시를 썼습니다. 류시와 시인은 자신의 시도 쓰면서 세상이 원하는 글도 편집해서 출간했죠.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 할 문제는 아니지만 두 시인의 삶이 내 삶이 된다고 생각해보면 천 시인의 삶을 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세이노 씨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라. 사람들이 뭔가에 실패하는 건 그게 세상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사람들은 세상 탓을 하죠. 세상이 불공평하느니 어쩌니.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 필요하는 것을 잘못 짚은 겁니다. 세이노 씨가 한 기사를 채용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사를 야단치면 대부분의 기사는 하루 종일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요. 이 기사는 달랐습니다. 야단 맞은 지 5분 만에 웃는 얼굴로 사장에게 다음 일정을 알려드렸죠. 보통의 기사는 비 예보가 있으면 세차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비가 안 올 수도 있다면서 세차를 깨끗하게 해두더라는 거죠. 잘 아는 길도 지도를 미리 보고 샛길이 어디 있나 파악해뒀습니다. 그러다 길이 막히면 이 샛길로 가보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세이노 씨가 권하는 운전, 차량에 대한 책들도 빠짐없이 읽었다고 합니다. 세이노 씨는 얼마 후에 이 기사를 영업부 과장직에 앉혔습니다. 처음엔 운전기사가 영업부 과장이 웬 말이냐며 반대가 많았는데요. 3달이 지나자 일 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년 뒤에는 놀랍게도 사표를 들고 찾아왔는데요. 자기 사업을 하겠다면서 사표를 냈고 지금은 직원 10명이 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운전기사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제가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내 위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걸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직업에 따라 부자 되는 방식이 다르다. 세이노 씨는 직업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교사, 군인, 공무원 같은 분들 있죠? 월급이 크게 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재테크에 눈을 떠야 합니다. 월급이 많지 않고 그렇다고 많이 상승하지도 않죠. 보수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다가 망하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은 일용직 노동자, 청소부, 식당, 종업원 같은 분들. 이분들은 몸값을 높이다가 나중에는 독립을 해야 됩니다. 일용직 노동자라면 내 할 일 말고 다른 일도 몽땅 배워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미장일을 한다면 벽돌공이 일할 때 같이 일하면서 벽돌일을 배우는 겁니다. 도배공이 일할 때도 같이 일하면서 또 배우고 다른 기능공이 없을 때 내가 땜빵 할 수 있으면 내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내가 다른 기능공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분야를 섭렵했다. 그러면 그때 회사를 차려서 독립하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세이노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회사원들 있죠.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서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상사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장의 마인드로 일하고 시야를 넓히라고 세이노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잘리지 않고 승진도 하면서 나중에 스스로 독립할 기회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산도 동시에 늘리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이노 씨가 책에서 여러 직업군마다 다른 해법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보기에 해법은 그냥 하나입니다. 자기 분야의 귀신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주변 분야로 전문성을 넓혀 나가라. 그러다 보면 몸값이 높아지고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다.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지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